도둑질을 했습니다. 몰래 강의 내용을 훔쳐봤는데요. 제겐 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사무실이나 방을 깨고 나와서 해외 타깃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엔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떠오른 게 이런 거였습니다. 쿠팡이 따라한 아마존 아니면 쇼피. 근데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제품을 가져다가 팔기는 싫었어요. 그냥 좀 제 성격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좀 애매했습니다. 예전에 한창 이슈였을 때는 강의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실제로 만나 뵈니까 굉장히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럼 매뉴얼 같은 걸 혹시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그것도 제공이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 수출 프로젝트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건은 그 모든 과정을 컨텐츠로 남기고 해당 컨텐츠는 그냥 무료로 공개하기. 당연히 너무 좋은 제의였고 그렇게 오늘 첫 촬영을 강남으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아마존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 J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카테고리가 어떤 거예요? 카테고리는 제가 5개 브랜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생활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반려동물용품, 스포츠용품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혹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미국이랑 일본이 가장 주력 마켓인데 33억 정도를 달성했는데 자생적인 브랜드로 그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고, 그리고 성장세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세요? 기획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실제로 있는 제품인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타겟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2마리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마리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2개의 줄을 잡고 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핸즈프리 도그리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차고 달리기 편하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을 좁혀 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인지 또는 이게 실제로 검색이 잘 되고 있는 또는 수요가 있는 제품인지 그렇다면 또 여기는 이제 마켓 뎁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고 제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내 제품이 이 사이에 들어갔을 때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 그런 기획이 나한테 있냐, 그걸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냐, 그러니까 샘플까지 진짜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봤을 때 여기까지 판단을 하고 저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든 수수료 항목과 데이터를 다 적어놓고 이 하나하나 그 항목들을 바꿔가면서 12개월을 시뮬레이션을 엄청 열심히 돌려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항목 중에 내가 원가를 얼마에 조달할 수 있으면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광고 단가가 얼마면 내가 어느 정도를 팔아야 내가 원하는 순수익을 넘길 수 있을지, 몇 개월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엑셀로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제가 1년치를 운영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갑니다. 아마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데이터가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자금력이 되냐, 왜냐하면 이 6개월 안에 첫 번째 재고가 다 팔렸다고 가정을 하면 두 번째 재고를 발주할 수 있는 그 금액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정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결국 품절 상태로 모든 데이터가 다시 죽고 다시 플레이해야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계정 가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놨지만 사람들이 보려고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 매뉴얼을 정리해서 뭐 몇백만 원의 강의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점 대행으로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 문화가 뭐냐면 아마존은 계정 가입이 정말 어렵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뭐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뉴얼을 보고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계정 입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아마존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시스템도 잘 몰라요. 근데 아마존 판매를 제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아마존 내부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국내에서는 보통 판다랭크나 뭐 아이템 스카우트 혹은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데서 키워드를 확인을 하는데 아마존에 맞는 도구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 사이트가? 네, 맞습니다. 셀러를 돕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헬륨10이라는 곳이 있고 정글 스카우트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뭐 바이럴 런치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헬륨10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해석만 좀 잘 해도 네네.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내가 가져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존 페이지만 들어가도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입점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고, 네. 또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판매량이 너무 급상승해서 지금 위에 두각되고 있는 그런 제품을 보여주는 뭐 무버 앤 쉐이커라는 탭도 있고, 베스트셀러를 모아놓은 탭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트렌드만 보더라도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막 쿠팡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네. 아마존을 볼 수 있으면 미리 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오는 건 대부분 동일하고, 네. 그래서 중국 셀러들이 먼저 아마존 시장이 먼저 푸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존에서 이미 조금 팔리고 시즌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풀리는 경우도 대다수 봤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 배열 네네. 그런 거는 따로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셀러들이 수년간 경험을 해봤을 때 이런 배열로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기본이니까. 그럼 그 배열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노하우인가요? 그렇죠. 저의 노하우인데 예. 뭐 대부분 근데 셀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하긴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네요. 컨텐츠로 이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네, 아마존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기본적으로 내용인가요? 알고 있는. 그것도 제공이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이게 아마존은 좀 까다롭거든요. 뭐 어떤 그 이모티콘을 쓰면 안 되고 숫자도 뭐 원 이렇게 스펠링을 쓰면 안 되고 숫자도 아라비안 숫자로만 써야 네네. 되고 뭐 이런 걸 못 맞추게 됐을 때는 이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인덱싱이라고 해서 네.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려는 카테고리에 네, 잘 파는 다른 판매자의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볼 수가 있죠. 그걸 보고 좀 해도 되네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도 많이 하세요. 처음에 이제 그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 도구에 경쟁사 리스팅을 넘버가 있거든요. 네. 아마존은 다 부여가 돼 있는데 AC 넘버라고 하는데 그거를 넣으면 얘 정보가 쫙 끌려져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네. 그 안에서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얘가 무슨 키워드를 배열했는지가 색깔로 딱딱 찍힙니다. 네, 끌어오면 그러면 거기서 얘는 이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배열했구나 네. 보고 여기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제 걸로 저장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노출돼 있는 제품들 중에 네네. 판매 건수가 많이 없는 제품의 그 리스팅을 가져오면 네네. 효과적이겠네요. 그분은 이제 판매 건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네네. 그거를 잘 배열해서 올라간 상위 노출된 애 중에 네. 뭐 리뷰수도 판매 건수- 적고, 네. 네. 그렇죠. 얘가 이제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얘가 외부에서 바이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얘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순검색으로 상위에 올라왔다면 그 알고리즘에 굉장히 최적화된 리스팅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뭔가 틱톡이랑 이런 데를 좀 교차 검증을 해본 다음에 네네네. 외부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네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분은 리스팅을 되게 잘한 분이니까 네네. 그런 키워드 배열을 가져와서 내 거에 맞게 적용을 하면 네네네. 좀 괜찮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쟁사의 제품 넘버 5가지를 넣으면 얘네를 조합을 해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주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챗GPT에 그걸 그냥 넣으니까 네. 더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보수로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네. GPT 보수로.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쉬워졌다. 그러니까 챗GPT가 아마존에 대한 내용도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질문을 저도 해보면서 많이 놀래는데, 그래서 훨씬 더 좀 좋아진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게 무자본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특히 아마존은.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할지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일단은 무자본 창업은 저는 불가하다고 네. 동일하게 아예 생각을 불가능하다. 하고. 네네네.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안에 이제 재고 비용과 물류,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받아야 된다면 인증 비용도 있을 것이고 패키징과 샘플링하는 이런 비용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광고비도 또 추가를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내용이 뭐 아마존 수익률이 뭐 25%에서 30%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광고비를 제외하면 0%에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율을 잡지 못하면 역마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광고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광고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네네. 물어봅니다. 뭐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키워드는 뭘 써야 되냐, 입찰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뭐 예산은 어떻게 배정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것보다 앞단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이요. 네, 기획과 이 제품에 대한 본질이 저는 훨씬 더 그리고 이미지 컨텐츠에 엄청난 저는 노력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항상 입점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품이랑 페이지는 보지 않고 이 광고에 대한 숫자만 만지시는 분들, 네. 광고를 껐다 켰다, 키워드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니까 광고를 끄면 안 팔리고 광고를 키면 돈이 우수수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멘탈이 깨지면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쿠팡에서 억대 매출을 내는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다음 단계로 아마존으로 확장을 한다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 쿠팡의 시스템은 아마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제 네. 쿠팡을 거의 90% 이상 따라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 쿠팡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좀 친화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아마존이 현재는 이제 한국어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과 기획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단에 후킹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런 걸 다 고민해서 굉장히 많이 구조를 짜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이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쩌면 조금 공평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고 좀 심플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디자인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한국의 셀러분들이 도전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 셀러들의 판매 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사실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롱런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능력을 녹여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이 제품이 아마존에서도 수요가 있는지를 검증하시고 두 번째는 그 기반 위에 현지화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현지 소비자 만약에 미국이라면 미국 소비자들이 읽기 쉽게 당연히 패키징의 언어도 바꿔주고 이런 현지화 과정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다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수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생산하는 주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네.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한 뒤에 그쪽에서 이제 프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마존에 들어가기 위한 라벨링이라든지 이제 네. 규격화를 한 다음에 제조사에서 다이렉트로 아마존 FBA 창고라고 하는 곳에서 네. 곳으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에 무역이 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환급 같은 것도 혹시 받나요? 수출업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3자 무역에 해당돼서 네. 그 환급 자체는 좀 어렵고 어차피 부가세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일부는 수출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는 중국인데 저희가 수출 실적으로는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마존이 한때 국내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 뭐 강의도 엄청 많이 보였었고 네네. 근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관련 콘텐츠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하던 그 마케팅적인 메시지들이 문제였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강의를 소개하는 마케팅 맞습니다. 메시지. 예. 뭐 요즘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존을 하는 컨텐츠들의 대부분의 그 캐치프라이즈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월에 얼마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거 국내랑 비슷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무역이 끼어 있고 사실상 인증과 물류 이런 것만 해도 사람들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벽처럼 느껴졌을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많이 어렵고 계정 가입 방법, 뭐 상품 등록 방법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가 그런 매뉴얼적인 방식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질의 좀 컨텐츠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이제 아마존에도 성공 사례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서
네네. 컨텐츠도 자연스럽게 증발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앞으로의 어떤 목표나 비전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제가 팔고 있는 제품과 브랜드를 잘 키워서 네. 이제 매각을 해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계정을 사고 파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브랜드를 사고 파는 그 플랫폼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 거래도 실제로 잘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또 새로운 사업이나 뭐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셀러들이 좀 이 글로벌 시장, 특히나 아마존에서 좀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길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길을 좀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한국에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더 앞으로 강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다이소에 있는 제품을 예예예. 쇼피에 가져다가 네네네. 뭐 몇백 프로 마진을 붙여서 네네. 판매를 한다. 이런 게 아마존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금 아마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걸 봤어요. 네.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리스크가 온다.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가 정상적인 루트로 조달받았다라는 걸 증명해라라고 했을 때 다이소에서 샀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영수증을 첨부해도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본사에서 정식적으로 공급받은 루트에 그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주로 마케팅하는 거는 아마존 내에서 광고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쿠팡도 이제 제품을 등록하고 나면 그 상태로 상위 노출이 되진 않잖아요. 네. 이제 키워드 광고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쿠팡과 비교해 보면 아마존은 광고 기능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브랜드 배너 광고, 뭐 디스플레이 광고, 비디오 광고, 심지어 이제 경쟁사 페이지에서 붙여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덕트 타겟팅이라는 광고도 있고 정말 많은 광고 기능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쿠팡도 이렇게 광고를 점점 세분화할 거라고 조금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매출 최적화랑 수동 광고 정도 운영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래서 아마존도 기본적으로는 내부 광고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 유튜브나 쇼츠 같은 외부 유입 마케팅이 국내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존도 동일한 건가요? 네, 아마존이 가장 영향을 받는 SNS 채널이 틱톡이거든요. 그 틱톡에서 아마존 파인즈라고 하는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회수도 정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이제 아마존 제품 페이지로 연동을 시켜서 이제 들어오게 하는. 쿠팡 파트너스랑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쿠팡 파트너스가 이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를 그대로 이제 가져간 형태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는 이제 베타 상태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 내에서 인플루언서들과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베타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식 런칭이 된다면 훨씬 더 중요해진, 이제는 외부 광고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뭐 계정이 정지됐거나 네.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는? 일단은 아마존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정지를 먹었다고 하는 분들은 이 PL 판매,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로 팔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뭐 국내에 있는 마트에서 홈런볼을 뭐 몇천 원에 사서 아마존에 붙여서 팔면 3만 원에 팔 수 있다. 저 그거 봤어요. 예.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게 가장 리스크가 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리셀 방식을 하면 잘리나요? 그 아마존에서 소비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리셀 방식을 그래도 허용을 했는데. 허용을 했지만 지금도 허용은 하고 있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 위주로 정책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가품을 파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면 일단 정지를 먹이고 너가 가품을 팔지 않는 걸 증빙해. 근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홈런볼을 조달했으면 홈런볼을 만드는 본사에서 직접 조달받은 증빙서를 내야 돼요. 근데 그걸 내지 않으면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대표님은 미국에도 그러면 상표권을 내신 건가요? 네네. 한국, 미국 둘 다. 한국은 내지 않고요. 저는 와. 아마존만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만 냈는데 이게 사실 또 미국의 상표권 출원하는 걸 해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절반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네.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고 그 변리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겟팅을 좀 날카롭게 초반에 하고 네네네. 시장에 대한 수요를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자금 계획 세우고 네네. 이 구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점으로 보는 건 결국
제가 팔려는 게 세부적인 타겟은 하지만 네. 이 제품군 자체가 빅마켓에 속해 있냐. 그러니까 상위 카테고리가 그거 자체에 수요가 많은지. 네네. 국내 쇼핑몰 경험이 한 6개월 정도 있으신 분이 아마존 플랫폼에 도전을 하고 싶다. 돈을 벌 수 있나요? 네. 초기 자본금은 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조 단가가 200만 원 정도면 창고에 입고할 만한 수량은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이제 광고비나 기타 비용으로 쓰고. 물류비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제품이라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쿠팡을 하다가 그냥 시장이 좀 작다. 네. 혹은 아예 시작 단계부터 나는 국내 시장 말고 기왕 하는 거 가끔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시작을 하려고 해도 방법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네네. 접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바로 강의부터 듣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매뉴얼 같은 걸 혹시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당연히 들 수 있고요. 네. 노하우일 수도 있지만 그 자료를 주시면 저도 그거를 보고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컨텐츠용이긴 하지만 그걸 다 영상으로 찍어서 너무 좋습니다. 중간중간 모를 때마다 대표님한테 한번 귀찮게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그때 제가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그거를 컨텐츠용으로 제조를 해서 네네. 로고를 받고 아마존에 한번 입고를 시켜보는 것까지 네네. 하고 해외 바이럴을 너무 해보고 싶어요. 틱톡이나 네네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듯이 했을 때 똑같이 그런 트래픽이 발생을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 뭐 채널에서 그 오프라인 모임 할 경우에 네. 좀 오실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좋죠. 이거 저는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수출에 대해서. 그냥 아마존이란 플랫폼을 떠나서 네네. 수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네네. 오늘 먼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막 긴장해가지고.